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3.1절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연회도 했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날에 했던 것 같은데 이때까지 제가 강의를 했었던 내용들의 일맥상통한 부분들을 오늘은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3.1절 강연회지만 오늘 녹화하는 날은 오늘이 28일이에요. 오늘 28일 내일 목요일 날이고 이제 3.1절 이제 이틀 뒤에 나가겠네요. 이틀 뒤에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잘 흘러가고 있으니까 자, 일단은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두가 외면하는 K 증시 드디어 때가 왔다. 지난주 강연에서 했었던 주제였습니다. 지난주 17일 날 2월 17일 날에 제가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었어요. 그때에서 했던 얘기들인데 그때에서 제가 기승전 반도체 장비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IT는 IT지만 뒤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간략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CXL 되게 잘 가고 있었죠. 계속 잘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HBM. 근데 그것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뉴로모픽이라는 테마가 새로 생겼죠. 그리고 AGI 마찬가지.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뜻으로 나온 이제 새로운 테마인 것 같지만 그냥 인공지능의 확장판 원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도 그런 이제 반도체들을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깊이 들어가봤자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간략적으로 이게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다는 거,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하고 삼성전자가 만들어 팔고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는 속도를 빠르게 전송을 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 그거를 속도를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속도로 같은 그런 이제 속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하드디스크 보면 되게 느렸잖아요. CPU 속도는 되게 빠른데 하드디스크가 너무 느려. 그러니까 CPU 속도는 총알 속도인데 하드디스크는 거북이 속도예요. 그래서 CPU보다 하드디스크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속도가 잘 나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다 SSD로 바꾸니까 굉장히 컴퓨터들이 빨라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이렇게 빨리빨리 넘겨주는 그런 이제 DRAM, HBM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과거에서는 그냥 간단한 연산 정도를 했었던 거라면 이제는 이제 컴퓨터들이 이런 CPU들, GPU 뭐 이런 애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참 신기하죠.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고 하는 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꿈만 같았던 얘기들인데 지금은 그게 구현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작년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작년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해드릴 얘기도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오늘 기준으로 방송의 추천주들 너무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IT 섹터들. 주성인지니어링도 엄청 잘 가고요. 사실 주성인지니어링 5,000원대에서부터 추천했던 종목인데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하고 제주반도체 다음으로 지금 수익률 2등짜리 종목입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에도 추천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이니까 26일 날 오늘 기준으로 이틀 전이지만 여러분 방송 기준으로 한 4일 전인데 26일 날에서도 제가 방송에 추천한 건 아니고 이제 일단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급등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추천도 하고 했던 종목이 이오테크닉스. 뭐 그거 말고도 지금 종목들 여러 가지 볼 텐데 IT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도 너무 지겹게 얘기해서 처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저 전문가가 그냥 IT를 강하게 얘기하는구나 요 정도 수준이지만 제가 IT를 작년 8월 달서부터 엄청나게 강하게 밀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시장이 흔들렸었죠. 9월 달부터 흔들리고 11월 2일까지 FOMC 시장까지 흔들렸었고, 근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9월 달 강연에서 작년 9월 달 강연에서 그 얘기를 좀 써놓은 거예요. 작년 9월 16일 날에서 강연회를 얘기했었는데 내용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 그때에서도 결국은 IT가 갈 것이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승전 IT를 해야 된다를 얘기했고요. 11월 25일 강연에서도 결국은 IT가 갈 거다. IT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경계심이 강할 때는 천정을 치지 않는다. 지금 뭐 이락개미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개미라 그러는 뭐 그냥 미국 시장으로 다들 넘어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늦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기에는. 지금 가서 수익을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익이 요만큼 먹게 따라 들어가면은 맞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시장 이제 포기하고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거나 일본 시장 넘어가면 요만큼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만큼, 그쵸? 무슨 종목들 뭐 200% 갔다, 뭐 300% 갔다 그런 얘기 듣고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런 수익 안 나옵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 미국 주식을 할 거면 저는 근데 미국 주식을 할 때에서 시가총액이 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애들 해야 된다. 뭐 인텔, 뭐 코카콜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시가총액 크고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을 하는 게 안전한데 왜냐면 얘네들은 하한가 제도가 없죠. 그래서 빠지게 되면 조정받으면 마이너스 70% 80% 과거에도 있었고요. 나옵니다, 그게. 그래도 이름이 있는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뭐 이런 애들은 그렇게까지 떨어져봤자 다시 또 올라오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지면 매수의 기회인데, 자, 이런 이제 복잡하고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나중에 하고 싶으면 나중에 많이 빠지면 엔비디아가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미국 주식 하세요. 저도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작년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에서 미국 주식으로 옮겨가면 여러분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뭐 100%, 200%, 300% 먹으려고 들어가지만 그 수가 안 나와요.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이 100%, 200%, 300% 올라갈 IT 부품주가 나오면 모를까. 왜냐면 여러분들 알겠죠? 우리나라 IT주들은요 완전 꽉 눌러놔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지금 신고점을 가고 있는 한미반도체도 있고 주성엔지니어링도 있지만 아직 못 올라가는 애들도 많다는 거. 그래서 그런 애들에서는 여전히 100%, 200% 나올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은 뭐 듣보잡 이런 종목들은 갈 수 있겠지만 웬만한 이름이 있는 종목들은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이 안 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다들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떠났다라는 얘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래 시장은 이게 주식 경월인데 경계심이 강할 때는 천정을 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시장이 빠지냐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제 한국 시장도 지수가 5천을 간대.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되는 거래. 야, 너무 좋대. 옆집에 누구 영희와 철수는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뭘 했대. 뭐 돈을 벌었대. 뭐 아파트를 샀대. 차를 샀대. 그러니까 나도 한번 주식 해볼까? 그러면서 주식 인구가 지금 1,40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들어오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다들 우리나라 시장 이제 못 믿겠다. 다 떠나자. 그러면 절대 급락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강세장과 약세장, 박스권장을 파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시장 분석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여태까지 거의 틀려본 적이 없어요. 2006년도서부터 지금 2024년도 18년 차, 18년 차지만 횟수로 따지면 18년 차지만 약 17년 동안 시장을 여태까지 상승과 하락을 다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자 시장 잠깐 보면 자 2022년 요때 시장과 지금 시장은 자 코스피 2022년 자 2022년도는 여기서부터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할 거라고 봤었던 거예요. 저도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들으면 또 지겨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되게 중요한 거 이게 맞추고 나서는 엄청난 거지만 지나고 나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하락장을 내다봤었고 하락장이 찾아온 거고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주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고 종목들이 박살이 나면 그래서 30% 40%가 박살이 나면 어떻게 하라? 주워 담아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10에서 20% 먹으면 던져라. 왜? 또 빠진다. 또 박살난다. 왜냐면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제 지났으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지나기 전에 그런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 몰랐단 말이에요. 이해를. 왜냐면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엄청 힘든 장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저거를 예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 40% 깨진 다음에 잠깐 반등 준 다음에 또 30% 40% 깨져요. 조금 반등 주고 또 30% 40% 깨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토막 나는 장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렇게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지나 보면은 이제 저는 저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은 뭐 30% 40% 떨어지게 되면은 그걸 싸게 사서 가져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길 텐데, 근데 지금 그 구간은 끝났습니다. 지금도 추세를 보면 계속 이렇게 하방을 타면서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연말쯤에 돼 갖고 뭐 이제 10월달, 11월달 뭐 이때쯤서부터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2022년도에.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시장이 반등을 주고 돌리기 시작한 건데 이건 다 과거에 지난 얘기잖아요.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하락장 지난 거예요. 뭐 제가 여기를 맞췄더니 뭐 여기가 이제 바닥을 쳤으니 이거는 이제 끝난 거고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이때는 하락장이고 여기는 청개구리 상승장이면 지금은 이제 돈 벌 수 있는 장.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하고 있다? 짐 싸고 일본 시장 가고 있고 미국 시장 가고 있는데 후회할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돈 벌 수 있는 장이 된 거예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장이 됐고요. 그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178% 수익 나고 하나만 수익 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따가도 얘기할 시간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어쨌든 종목들이 바닥에서 한미반도체도 잘 가죠. 가온칩스도 잘 가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잘 가죠. 다 추천했던 종목들이고요. 모두 잘 가죠. 이오테크닉스도 잘 가죠. 주성엔지도 잘 가죠. 뭐 되게 많잖아요. 반도체주도 지금 잘 가는 애들. 근데 지금 이제 2월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곧 3월 달이 되죠. 3월, 4월, 5월 계속 좋습니다.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IT를 사세요. 4월 달, 5월 달에 실적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드디어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거고 그 이후에서도 올 하반기까지도 계속 실적은 좋을 예정입니다. 내년도 좋겠죠 뭐.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보고 그래서 시장의 추세와 흐름은 2022년도하고는 전혀 다른 엄청나게 좋은 장이고요. 2023년도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은 급락은 없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근데 되게 힘들었죠. 일부만 가고 여러분들의 종목은 안 가고 그걸 차별화장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차별화장에서 좀 더 좋은 개인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인내와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딘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고 다른 나라 시장으로 넘어가면 머지않아서 좀 더 참고 차라리 한국 시장에서 좀 더 벌고 그리고 나서 넘어갈 걸 아마 이런 후회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일본 시장이나 미국 시장을 할 거면 우리나라도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언젠간 떨어지겠죠. 언제 하락장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락장이 찾아오면 엔비디아도 반토막, 삼성전자도 반토막, 뭐 반의 반토막 더 나서 80%씩 다들 빠지면 그때에서는 미국 시장을 하는 게 저는 좋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IT에 대해서 지난 작년부터 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강연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시장 추세, 미국 대선, 금리 인하 작년에도 했던 얘기인데 지금 시장 추세는 이제 돈 벌기 좋은 그러니까 상승장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믿겠고 사실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 공매도의 나라에서 과연 시장 추세가 상승장으로 간다? 저도 안 믿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지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 시장은 안 믿는데 여러분들은 믿겠냐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최소한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믿어요. 그러니까 상승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3,000 혹은 3,300 넘어가는 흐름들 이런 거잖아요.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흐름과 모양들과 종목들 움직이는 걸 보면 가능은 한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너무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버릴 장도 아니고 돈 못 버는 장은 아니에요. 돈 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올해는 2,800에서 잘 가면 3,000 정도까지만 일단 올해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 간다라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막 사도 된다 뭐 이런 뜻은 아니니까 대신에 IT 섹터를 가지고 있으면 지수가 뭐 크게 안 가더라도 종목으로는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폭락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폭락은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장의 차트만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이걸 우리나라 시장을 안 믿는 이유는 이 답답한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공매도의 안일한 정책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망을 하고 저도 실망을 하고 근데 이건 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 좋아지게 되면 우리도 3,000, 3,300, 4,000 가는 거를 좀 믿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최소한 박스권 어쨌든 올라가는 상황은 나올 거다. 뭐 이 정도까지만 가지고 시장에 매매로 참여를 하면 상승장 못지않은 수익은 분명히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를 잘하면 돼요. 뭐 팔았는데 올라가서 그럼 딴 거 사면 되죠. 이게 매매 관점이잖아요. 뭐 팔았는데 날라갔다고 쫓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수가 뭐 4천 간다는 것도 아닌데. 지수가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 주구장창 모든 사람들이 그냥 대충 주식해도 무조건 수익 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또 딴 거 들어가면 또 먹고 팔고 이게 좋은 장이거든요.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보인다는 거 이것만큼 좋은 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장이 올해 내내 이어진다. 그게 상승장이에요 사실은. 상승장이 뭐 주구장창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주식을 샀는데 큰 폭락이 없이 종목들을 10%든 20%든 뭐 많게는 50%든 그런 종목들을 한 달에 10개에서 많게는 30개 사고 팔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냐면 제가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매매를 잘하는 그러니까 회원들이 제 회원은 아니었고요. 어느 회원 집단을 봤을 때에서 회원이 여러분들은 안 믿기겠지만 회원이 400명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회원이 제 회원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2006년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06년도 때에서는 경제 채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는 한국경제 채널이 있었고 이토마토가 있었고 그래서 경제 채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서 증권 전문가들이 강연회를 한다라든지 그러면 굉장히 그 신선한 그러니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전국에서 강연회를 보겠다는 사람 제 강연회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봤었던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전문가 집단이 유료 회원이 400명이었었는데 그럼 400명 중에서 초보자들은 얼마나 많을 거며 선수들도 많겠죠 당연히. 선수 집단 한 5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초보자들이었는데 그 50명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장이 좋을 때에서 그 장이 좋다라는 의미는 하지만 얘기하지만 그냥 뭐 누구든지 다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고 폭락은 없고 종목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먹을 수 있게끔 매일같이 먹을 것들이 나오는 그런 장 그런 이제 장이 됐을 때에서 몇 프로 수익 나나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못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선수 집단 안에서 못하는 사람들도 못해도 100%는 먹더라고요. 한 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상승장이 몇 개월 유지하면 8개월 정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차트를 보면은 그때 언제였냐면은 요때였습니다. 요때 2007년도 2008년도 하락장 오기 전까지는 계속 장이 좋았죠. 그래서 2006년도 여기서부터 요까지 올라올 때 요게 그리고 요까지도 계속 좋았었어요. 여기서 중간에 한번 큰 하락은 있었지만 2008년도 때 중간에 큰 이때가 힘들었던 거죠. 여기가 힘들었던 거고 여기가 정말 힘들었던 거고 여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버틸만 했습니다. 그 종목들이 좀 빠졌지만 바로 반등을 주면서 그리고 이때 이제 서브프라임이 찾아오면서 어마어마한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2006년도 뭐 한 요쯤 그러니까 8월달 9월달서부터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그때 뭐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뭐 이런 거서부터 기간을 찍어 보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였으니까 뭐 기간으로 따지게 되면 1년은 넘죠. 1년은 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8개월 동안은 정말 좋은 장이 찾아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제 회원은 아닙니다. 어떤 이제 회원이 있었는데 그게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중견기업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본인은 어느 그 소형 건설회사 같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교각 같은 거 건설하고 그러니까 사장이었어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근데 아버지도 그런 쪽에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건설사신데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큰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본인이 이제 건설사 이제 사장인데 직원들도 꽤 있죠. 그래서 육교 이런 거 건설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완전 그 규모가 없는 사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육교 정도 건설하고 뭐 이런 정도 하는 이제 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직원들이 이제 일을 안 하고 자꾸 주식을 하니까 장이 좋았으니까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다 돈을 벌어주겠다 깨먹으면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가져다가 매매해서 수익을 장이 좋았으니까 그래갖고 수익을 100% 이상 내서 직원들한테 그거를 이제 주식하지 말라고 했었던.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그만큼 장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자고 일어나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들이 그때 12시 뭐 12시 점심시간 때 딱 그 시간대만 되면 상한가를 가요. 상한가 제도가 15%제였는데 매일 상한가를 갑니다. 그래서 연속 상한가가 10번 갔었나? 한 달 내내 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계속 갔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잠만 자고 일어나면 맨날 상한가 갔었던 그때 흐름이 이제 여기서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만큼 장이 되게 좋았던 그런 이제 장이었는데 그런 이제 상승장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런 게 상승장이죠. 뭐 지수만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지수가 폭락이 없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이때 당시는 뭐 증권주라든지 자동차라든지 IT라든지 뭐 철강주라든지 다 잘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모든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IT라든지 아니면 일부 테마주들 위주로 가는데 그런 장세가 한 번 또 올 거예요. 그런 장세가 한 번 더 올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좋은 장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폭락이 없고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과거에 2007년도, 2008년도는 몰라도 그 이후에서도 장이 안 좋진 않았어요. 2010년도 이때도 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때서도 돈 버는 사람들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안 빠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주면서 이 정도의 장세의 흐름은 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그게 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해외 시장이 여전히 강하고요.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여기도 보여져 있는 일단 시장 추세는 해외 시장은 너무나 양호하고요. 미국 대선이 있고요, 올해.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반도체 일단 4월부터 5월 사이에 실적을 발표하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모두 다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할 겁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도 예상치가 높게 잡아놨는데 더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좋을 거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좋게 나오니까 지금 한번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GPU, 그래픽 카드, 그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걔네들이 파는 제품의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이제 올려놓기도 했어요. 이런 거 판다. 근데 그거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들어가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많이 팔릴수록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걸 만들려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고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제가 9월 달에 이제 이 자료를 한번 보여줬었는데 바로 그 금리 인하.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드라마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죠. 여기 진동기 부회장이 9.11 그 테러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왜 급등을 하느냐? 여러분 이제 기억이 좀 이러면 좀 나실 거예요. 왜 급등했냐고 이제 비서한테 다 그칩니다. 비서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미연준 금리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한 탓이 큽니다라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에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올라온 이유는 바로 유동성의 증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의 돈들이, 왜냐면 제로금리, 돈이 싸니까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대출도 빌리고 기업들도 빌리고, 그리고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 돈도 풉니다. 돈도 풀어요. 미국 정부에서 돈을 풀면 그 돈들이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이제 막 이거 푸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아니고 이제 그 테러 때문에 힘들 것 같으니까 미국 시장도 급락을 하고 돈을 풀어놨더니 코로나 때도 풀었죠. 그럼 풀면은 애기 우유값으로 들어가든 아니면은 신용카드 가격을 갚으라고 들어가든 뭐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기업들도 뭔가 뭐 공장을 짓든 아니면은 뭐 그런 쪽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돈을 풀어놓으면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 이런 쪽으로 들어가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돈을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대선 때문에 풀겠죠. 그리고 물가가 잡힌대잖아요. 이제 3%대에서 이제 2%대로 잡힌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그럼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겠죠.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경기가 좋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미국이 경기가 좋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쟤네들은 아주 그냥 파티를 하면서, 요즘에 일본도 아주 그냥 파티하면서 날아다니죠. 경제가 막 살아나라 막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안 좋은 것 같지만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러면 좀 좋아지겠죠. 전 세계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좀 더 그래도 주식시장한테는 확실히 호재가 될 것이다. 뭐 경제까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미국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막 활활장되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좋아지는 건 저는 예측은 해보겠는데, 우리나라 뭐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라든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알아요.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자, 그리고 CEO에 대한 이제 발언인데요. 최근에 이제 CS 2024 기업들이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다들 이런 얘기를 하죠. 다 AI를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그 CS 2024, 2023, 2022 계속 열렸을 때에서는 자율자동차 위주로의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전부터, 그러니까 작년도서부터인가 그때서부터 AI 얘기가 많이 나와요. 챗GPT 이후에서 AI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오픈 AI의 이제 경영자죠. 9,300조 1경 정도. 샘 올트먼이 뭐 반도체 생산 기지를 짓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발언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인텔, 월마트, 뭐 퀄컴, 뭐 인텔 말고도 뭐 AMD, 엔비디아 모두 다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 인공지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 하고 있고, 그 투자를 위해서 다들 자기들 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몇백조, 뭐 적게는 뭐 몇십조, 몇조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는 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냐면 이제 좀 뒤로 가면 바로 요 좀 전에 좀 지나간 건 다시 볼 겁니다. 자, 바로 여기 보면은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율자동차가 될 것이고, 아기를 돌보는 로봇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교육용 로봇이에요.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기 돌보는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TV, 이것도 마찬가지 자율주행차. 이건 이제 5분 기기인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스마트폰도 인공지능을 붙여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벌써 1,000만 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그 폰이 1,000만 대 팔렸다는 기사를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지금 퀄컴 사장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았다라고 해요. 이유는 퀄컴 같은 경우는 많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ARM 특히 라이센스 가지고 있고, 퀄컴은 이제 그런 이제 핸드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ARM 기업도 AP 칩 그런 설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핸드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많아지게 되면 60억 인구 중에 핸드폰,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거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유 나는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통화만 되면 돼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점점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은 그동안 나오는 게 매번 똑같은 게 문제였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기존에 있는 핸드폰에서 혁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실적들이 핸드폰 쪽에서 조금 소강 상태였다가 요번에 이제 인공지능 AI 폰이 나오면서 새로운 수요를 이제 찾은 거예요. 뭐 핸드폰 저도 이제 뭐 바꿔야 되겠지만 인공지능 제 것도 이제 업그레이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것도 이게 갤럭시인데, 일단 뭐 기사에 나온 거를 보면 뭐 통화를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는 거, 뭐 이런 기능들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물어보면 얘네들이 인지를 해서 바로 찾아주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간편해지고 편리해지는 것들이, 응용할 것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뭐 그 외의 기능들도 뭐 복잡하게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수요 시장들이 지금 열렸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서 반응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저거 정말 쓸만하구나, 저거 정말 괜찮겠구나, 한번 써볼까, 내지는 이제 이것들이 많은 이제 기계들과 통신을 가지고 접목이 돼서 이제 응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좀 팔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접하는, 그래서 다시 팔 수 있는, 그리고 그게 핸드폰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장치들로 넘어갈 텐데,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경우들은 제가 여기 잠깐 써놨지만 카메라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음식 재고 정리도 가능해지죠. 이제 왜냐면 인식을 하니까 인공지능으로 인식을 하면서 며칠 남았는지, 그다음에 며칠 뒤에서는 이게 썩을지 안 썩을지, 그리고 만약에 음식 재료가 부족하면 인공지능이 주문도 하고, 뭐 그런 그 추천 요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로봇이 음식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백종원 로봇 같은, 뭐 이제 이름을 붙여서 뭐 셰프 로봇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팔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로봇들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요. 아기 돌봄 로봇도 나올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노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간호 로봇 같은 경우도 앞으로 만들어지면은 다 이것들도 다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 이미 되고 있고, 스마트 물류센터도 지금 되고 있고, 농업이나 목축업, 돼지도 키우고 벼농사도 하고, 그다음에 택배 로봇 지금 되고 있고요. 29일 내일이네요. 내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일절에 보시겠지만, 일단은 정부에서도 K 드론, K 택배 사업 드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사업자 선정하고 하는 것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뭐 법으로는 작년에 제정이 되고 올해도 그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법은 이미 제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에 맞춰 가지고 산업들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반도체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냉장고가 양파가 썩었어요, 집집마다 똑똑한 집사가 이게 다 기사 제목들이거든요. 제가 지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기사에도 나와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시대가 변하는 것을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치킨집 가면요, 옛날에는 사람이 다 튀기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로봇들이 튀기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100마리를 튀긴대요. 여기 보면은 2시간에 100마리도 걷든. 그래서 로봇 렌탈 사업인데, 그래서 렌탈료를 주면 로봇이 다 튀겨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튀기는 집들을 저도 몇 군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도 있어요. 기사에도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실제로 치킨집인데요. 기사에 나온 겁니다. 로봇이 이렇게 봐봐요. 튀기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로봇이 만든 거예요. 짜파구리
만들었는데 CS 2022 현장에서 인공지능 AI 셰프가 만든 겁니다. 아직은 좀 다양한 모든 요리를 다 섭렵할 수는 없지만 뭐 몇 개의 레시피를 가지고 뭐 냉면이라든지 요런 짜파구리라든지 아니면 돈가스라든지 뭐 일부 이제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뭐 더 나은 거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수준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다 반도체의 힘입니다. 요거 이제 그 요리하는 로봇들이에요. 지금 손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요리도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찾아올 건데,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될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용산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모습인데요. 최근에 1월 15일 날 기사로 되어 있는데 세계 최대 K 반도체 클러스터 622조 투입. 삼성전자가 500조를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22조 투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돈들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믿어도 됩니다. 얘들 하는구나.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엔비디아 시가총액 점점 이게 이제 설날 전에는 시가총액 5위였지만 지금 올라섰죠. 지금 3위로 올라섰죠. 구글을 이겨가지고 3위로 올라섰다는 기사까지. 이게 얼마 전까지만, 그러니까 재작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400조가 좀 안 됐었어요. 390조. 근데 400조에서 지금 이제 2천조 좀 넘었나? 하여튼 2천조 가량 될 겁니다. 지금은 엄청 많이 올랐죠? 5배는 올랐습니다. 그렇죠. 5배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른 게 없어요. 이미 벌써 이게 이제 4위로 올랐을 때 이제 가격이네요. 2천조, 2,400조, 6배 올랐구나. 지금은 시가총액이 얼마 되는지 인터넷 네이버에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찾아보시면 되고. 자, 저는 하이닉스를 작년도서부터 해서 일단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충분히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그냥 잠깐만 찍겠습니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자, 저는 이거를 20만 원, 30만 원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전문가님 그럼 하이닉스 살 건가요? 500억 있으면 사요. 500억 있으면 삽니다. 근데 1억 있으면 안 사요. 이거를. 이게 무슨 차이냐?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가벼운 종목들을 좀 사기가 조금 부담이 돼요. 아니,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크면 500억이 있으면 시가총액 조 단위도 안 되는 것들 뭐 2, 3천억짜리 종목 사기에는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다가 뭐 한 100억만 사도 이미 벌써 상한가 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세력들이 역으로 칠 수도 있고. 근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얘는 뭐 100조가 넘어가니까 시가총액 이렇게 1조 이상 넘어가는 얘는 100조가 넘어가고 이런 종목들은 큰 금액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종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금이 있는 사람들의 장점은 10%만 올라가도 10억씩 벌 수 있다. 이런 게 부자들은 100% 수익 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이 큰 자금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5% 이상만 수익 내면 된다. 혹은 10%만 수익 내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금액이 큰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금액이 작은 사람들은 10% 먹을 거면 내가 차라리 5% 넣을 거면은 은행에다 넣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다들 뭐 금액이 뭐 100억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10억만 되더라도 요거보다는 좀 가벼운 쪽으로 좀 돌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얘기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뒷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으니까 좀 더 빨리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들은 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 추천 주서부터 해서 최근까지를 다 섭렵을 한 건데 다 좋습니다. 다 보면은 다 반도체죠.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미지스, 제주반도체, HPSP, 가온칩스, 텔레칩스, 어버반도체, 칩스앤미디어, 이오테크닉스,
STI, 이스페타시스, 테크윙, K스택, 메커스. 이거 다 역사적인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 이거 다 방송에 추천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한 절반은 실전 매매 정수에 추천했던 거고요. 여기에 또 절반은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 추천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추천했다라고 지금 자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주성엔지니어링이 신고가를 갔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신고가를 갔어요. 이전에도 갔지만 지금 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안 움직이는 것들을 여러분 찾아보셔야 되는데, 자, 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증거 자료니까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뭐 제주 반도체, 뭐 과거 추천했었던 주성엔지니어링 5,800원 다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자, 요건데, 자, 지금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CXL, 온디바이스 AI, HBM, 이건 하나의 개념입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 잘 여러분들 눈 속에 넣고 여러분들이 올해 계속 봐야 될 종목들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만만하다 싶으면 들어가도 돼요. IT로 들어가서 물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익이 나면 낫지.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봤을 때에서 여기서 제일 못 간 애들이 있고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강한 애들로 몰든지 아니면 너무 뜬 것 같아서 못하겠다 싶으면 반반 섞으세요. 제일 여기서 멍청하게 제일 떨어져 있는 종목들, 약한 종목들만 갖고 있으면 당장 수익이 안 납니다. 제일 약한 거 갖고 있으면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예를 들어 주성엔지니어링만 계속 올라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약한 거 건드린 거는 7월달까지 안 가버려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한 것만 갖고 있으면 하필이면 그것만 안 가요. 근데 결국은 갑니다. 뭐 한 달, 두 달 참으면 가긴 갈 거예요. 근데 한 달, 두 달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상승장이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상승장은 3개월만 안 빠지고 올라가도 돈 다 벌어야 됩니다. 그 3개월 동안 장이 좋을 때에서 그때 못 벌고 손가락 빨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한 걸 꼭 섞어야 됩니다. 다시 여기 강한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사지? 너무 많이 올랐네. 그런 것들만 사도 좋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반반 섞으셔라. 여기서 제일 멍청하게 생긴 떨어져 있는 약한 종목들이 보이면 그것만 사지 마세요. 섞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네들이 나중에 움직여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 장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자, 좀 전에 봤을 때 그 개념적인 관련주들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온디바이스 AI는 서버를 경유하지 않고 디바이스 안에서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해결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HBM은 말 그대로 다른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대역폭이 높은 반도체 칩이다. 그러니까 쌓는 거죠. 막 압축.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갖고 그렇게 하면은 속도가 또 빨라집니다. 그래서 AI 서버의 학습 연상 능력을 크게 향상을 시키는 뭐 그런 이제 메모리 하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의 집약을 만들어 온 결국은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반도체 장비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 온칩 관련주들도 있어요. 아직 근데 요거는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관련 테마는 있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칩 안에 예전에서는 CPU도 GPU도 이렇게 따로 놓고 뭘 놓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칩 안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 자, CXL은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데 이것만 알면 됩니다. CXL은 지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데 컴퓨터는 연산하다는 뜻이면서 익스프레스는 고속을 뜻하는 거고 링크는 연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CXL.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CXL을 압축해 놓으면은 막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서 장치들의 고속으로 연결하는 그런 기술을 기술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다 기술이에요. 다 기술들을 가지고 열거해 놓은 건데 결국 그러면은 그것들이 여기 이제 뒤에도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그림도 마찬가지. 이거 연결하는 그 기술들이에요. CXL. 요렇게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링크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들인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지금 다 이슈가 절로만 몰리면서 절로 관련주들만 움직이는데 저 관련주에서 그 다음으로 움직일 것들은 결국은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왜냐면 걔네들을 그 반도체들을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국 결과물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뭐 결과물들이 있죠. 그럼 그걸 만들어내는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바로 요것들이란 얘기예요. 장비. 그래서 전공정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후공정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전공정은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반도체 장비도 움직이게 되면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알겠죠? 이거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들었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웨이퍼 관련주, 그다음에 산화 장치, 누광 장치, 뭐 식각 장치, 뭐 이온주의 방막 증착 장치, 뭐 기계,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세정 연마 뭐 이런 이제 장비들, 그러니까 장치 내지는 장비 관련주 해가지고 찾으면 쫙 나옵니다. 후공정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뭐 테스트, 조립, 검사, 뭐 그런 거들 패키징 이런 과정을 이제 겹치는데 전공정 관련주가 있고 후공정 관련주가 있고 그 안에서는 온디바이스 AI로 엮이는 애들도 있고 CXL로 엮이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이게 다 장비예요. 장비인데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이렇게 장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회사들 뭐 기사들 나오게 되면 이런 이제 장비들의 이제 옆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게 하루 이틀 끝날 것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2027년까지 뭐 인공지능 AI 반도체 매출 전망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상향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계속 늘어나요. HBM 버전별, 그러니까 점점 좋은 버전들이 나오면 걔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지금은 HBM3E까지 지금 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뭐 4도 나올 거고요. 5도 나오겠죠. 그럼 그러고 나오면은 또 새로 만들어 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끊임없이 팔 수가 있습니다. 버전 업 해가지고 계속 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인지주의 AI 시대가 찾아오고 그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 뭐 4세대 계속 벌어지면서 이제 로봇의 시대가 찾아오고 반도체가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는 시대가 분명히 지금 찾아올 거라고 모두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도 관계없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잘 찾아보면 지금 다 CXL만 움직이고 온디바이스 AI만 움직이고 그랬는데 반도체 장비가 예를 들어 조금 거짓말을 조금만 보태면 20년 동안 계속 발전할 거거든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계속 발전할 텐데 지금이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의 시작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그 2022년도였었나요? 챗GPT 2023년도였나? 그때서부터 이제 갑자기 확장이 되면서 난리가 난 거죠. 챗GPT 때문에. 챗GPT가 쏘아올린 공으로 이제는 인공지능 핸드폰이 나왔는데 인공지능 이제 앞으로 냉장고도 나오고 스마트 공장도 나오고 이제 로봇들 막 나오고 테슬라도 지금 판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런 이슈에 주목하지 말고 그걸 만들어내는 장비주들은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 그게 올해만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역사적인 고점을 다 뚫고 날아가진 않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뭐 이거는 이제 불기둥 레이에서 추천했던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반도체 장비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수익을 낼 고민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리고 공개 방송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공개 방송도 들어오시고 아침 방송했는데 실전 매매 정수도 있는데 거기로 또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에서 IT 섹터들 뭐가 좋은지 뭐 이런 얘기도 해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요약을 한마디만 하자면 IT에서 물려도 수익이 난다. 꼭 IT는 올해 내에 잘 발굴하셔가지고 바닥에 있는 것도 좋고 강한 것도 좋습니다. 뭐가 돼도 좋아요. IT면 여러분들은 올해 수익 날 수 있으니까 한국 시장 떠나지 마시고 이왕 버텼다면 올해까지는 잘 버텨서 수익 꼭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강의로 나중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